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 두 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윤여민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속화. 어제 한 단독 보도로 삼성 SDI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B샘플에 대한 개발이 완료됐다. 여기에 이제 슈퍼카 얘기 나오면서 글로벌 슈퍼카 업체 쪽으로 첫 고객사를 만들기 위해서 접촉한다. 이런 내용들이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또 기사가 없어졌어요. 네. 예, 임순재 대표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많은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도 다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밀도, 그리고 이제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화재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해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에서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관련돼서 기술력이 높다라고 하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업체가 아닌 자동차 업체인 이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로는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요.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최근 들어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전고체 관련된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삼성 SDI는 어저께 기사가 잠깐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일부 전고체 시제품 중에 이제 B 레벨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최초의 시제품은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스포츠카 그러니까 슈퍼카를 만드는 업체에 이제 관련된 배터리를 제공했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좀 들썩거리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는 상당히 상용화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20년대 초반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7년으로 지금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빨라야 2027년부터 양산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양산을 한다라고 해도 원체 높은 가격으로 과연 쉽게 팔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던 기사 내용도 이 자동차가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저항이 없는 슈퍼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만약 일반 전기차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한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어야 일반 자동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이제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2030년대를 보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단순 테마성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각 개별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강력한 테마가 되고 있는 전고체인데요. 낙폭도 과대했던 터라 이런 모멘텀들이 잘 작용을 하고 있는데 테마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자는 의견입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배터리를 내재화를 추진한다든가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더 가속을 한다든가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30년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타임 테이블 같은 경우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원가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일단 좀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기존의 NCM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성능을 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좀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먼저 좀 제가 볼 땐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2027년, 8년 정도면 어쨌든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만 지금부터 그거를 좀 논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배터리 업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고체는 일단은 개발 단계, 오히려 뭐 내재와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먼 얘기고 오히려 지금 현재 배터리를 어떻게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더 밀도 있게 쓰느냐 어떤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좀 이슈들이 계속 될수록 저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어떤 오히려 전기차 관련돼서는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저는 뭐 모멘텀에 관련된 플레이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 뭐 매출이 잡힌다거나 이런 부분은 살짝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추가 상승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2차전지 전체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말고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만 떼어놓고 보게 된다면 그래도 제법 그래도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농화 트레이드, 이두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살짝 저는 조금 쉬어가는 이에 따라서 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어떤 그러한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두 분 모두 탑픽은 주지 않으셨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는 2027년 삼성 SDI가 얘기했었던 이 시기와 이제 큰 아직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동차 쪽 업체에서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당장 채용하기보다는 나오더라도 당장 채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배터리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배터리에 대해서 니즈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통과. 네,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크게 주목하면서 호재로 많이 반영했다면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뭐 딥페이크 최근 파문도 있기도 했고요. 또 AGI가 나오면은 과연 이게 좀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논란들도 그동안 참 많았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일단 규제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캘리포니아 주가 뭐 계속 지금 관련된 AI 규제법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주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지사의 서명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발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9월 30일까지 서명을 맞춰야 되지 시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측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제 규제법 관련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AI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빅테크가 강력한 AI 기술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기 전에 과연 이 공개되는 기술이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드는 AI 모델. 그러니까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정 정보를 공개를 거부할 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뭐 안전이나 프로토콜 관련된 그런 내용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I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도 탑재를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법이 통과돼 여부에 따라서 지금 AI 관련된 업체들이 향후에 그런 이제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업체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AI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세계 50대 AI 관련된 기업 중에서 35개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AI 기업 간의 서로의 이제 시너지가 지금보다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 그러다 보면 기술 진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AI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기술을 공개하는 걸 상당히 이제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 발전에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AI 규제법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낸시 펠로우 전 하원 의장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시장 같은 경우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규제법을 바로 무효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AI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제보다는 발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통과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 7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련돼서 에러가 좀 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좀 이슈를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공항부터 시작해서 철도 같은 중요 인프라 쪽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좀 더 고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특히 기술의 진보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기술 발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잡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작용을 잡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먼저 기술을 먼저 발달시켜 놓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법적이라든지 이런 좀 사회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견해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이러한 좀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AI 보안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안정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발전적인 균형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법안은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기업들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의 계속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AI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알람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사용하는 쪽에서도 좀 그런 균형된 좀 시각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비슷한 의견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캘리포니아 AI 규제법에 대해서는 AI 피해가 발생할 때 개발사의 책임을 지우는 규제 법안인데요. 하지만 이 명암이 분명히 있고 또 AI의 그 혁신 투자 사이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어떤 정치권과 개발사의 균형 맞출 필요는 있겠지만 이러한 AI의 사이클은 계속된다라는 점, 오히려 개발 쪽에 규제보다 개발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또 임순재 대표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탑픽은 따로 주지는 않으셨어요, 두 분 모두. 네, 임순재 대표님,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반도체가 많이 내렸다가 네. 오늘 또 회복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탑픽 네. 있으시면 AI 관련주 중에서 뭐 AI 관련주 말씀해 주시죠. 쪽으로 만약 규제와 관련돼서 이제 탑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AI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의료 AI 뭐 AI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의료 AI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의료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료 AI, 특히 이제 의료 AI 뭐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상 이제 관련된 AI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영상 AI 관련돼서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은 어제 반도체 전력기기 다 내렸거든요. 네. 오늘 뭐 SK 하이닉스는 좀 장기 이평선 약간 복귀하는 움직임인데 네. AI 관련주 지금 탑픽 있으실까요? 지금 AI 이제 수혜주? 수혜주라고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지금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동하는 듯한 좀 움직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저는 어떠한 좀 잡음, 특히 뭐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실망 매물로 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어제부터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는 점.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트렌드는 계속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평선 관련된 부분에서 살짝 좀 깨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의료 AI 반도체주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시죠. HLB FDA 승인 자신감. HLB에서 재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간암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 그 승인에 대한 재신청 빠르면 11월 정도 이렇게 소식 나오고 있고 또 이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코스피 이전하겠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HLB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제2의 융한 양행으로 HLB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HLB가 오늘 이제 강한 이유는 이제 9월 20일까지 미국 FDA에 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제 재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한양행의 랭라자 승인 이후에 뭐 FDA에 지금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5월 달에 이제 FDA의 1차 승인이 이제 거절이 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이번에 그 다시 재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빠르면 2개월 아니면 길면 6개월 내에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떠한 클래스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이제 2개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3월 달 정도가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지난 이제 1차 승인 이후에 뭐 FDA가 요청했었던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FDA 승인 이후에 과연 향후의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제 FDA 승인 주체가 지금 중국의 항서제약이 지금 승인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대중국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생물보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업체가 이런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뭐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이제 관련된 이제 리보세라릴 이제 병역요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있었던 의약품하고 치료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기록을 한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의약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미국 업체들 제품을 좀 더 뭐 처방하는 쪽에서 선호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 이제 HALB가 예상했었던 그런 매출을 기록을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승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향후에 승인 이후에 과연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FDA 승인 불발로 인해서 HLB의 주가가 4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주가 회복세 나오면서 오늘 장은 9만 원 선 진입하면서 6% 강세인데요. HLB FDA 승인 자신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HLB 6%대 지금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제는 살짝 내려갔습니다만 HLB가 올라오면서 지금 2위, 3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세는 상당히 놀랍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항서제약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해서 지금 FDA 승인이 좀 지연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승인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까지 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한양행의 좀 케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FDA 승인이 났고 그와 관련돼서 얀센에서의 어떤 매출의 기록을 매출에 대한 레코드를 어느 정도 이제 역산을 해서 지금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을 다시 좀 계산하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이제 FDA 승인이 좀 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항서제약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승인이 불발되면서 하한가를 두 번 나온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한 2.5배 이상 좀 주가는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다시 좀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일단 유한양행도 세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HLB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주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다만 그날 될지 그 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DA 승인 관련돼서 HLB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할 확률이 높고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이미 지금부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가 좀 까다로운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HLB 그룹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임순재 대표님. 뭐 단기적으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하락하기 전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FDA 하락하기 전 수준이 이제 11만 원 수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 이후에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네, 사실 이제 HLB는 워낙 변동성이 강해서 사실 뭐 저 같은 쫄보가 좀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종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반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FDA 승인 이후에 못 갔던 종목이 있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원청사인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이 좀 더 매매하기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면서 HLB도 상당히 기대감 좋습니다만 오히려 아직 좀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뭐 오스코텍 같은 종목도 좀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임순재 대표는 약효와 판매량 체크 필요하다라고 보셨고 윤여민 이사는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론던 뉴스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는 실적에 대해서 또 전망이 수정이 되면서 주가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오후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